조선시대 깊은 산골 마을. 어느 날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 시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약속.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도 막지 못한 며느리의 약속, 그 진실을 파헤친다. 초겨울 해질녘 깊은 산골 마을은 희뿌연 안개와 함께 싸늘한 기운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풍처럼 둘러선 산봉우리들은 잿빛 하늘을 이고 묵묵히 서 있었고, 그 기슭에 자리한 고색 창연한 한옥은 고요함 속에 깊은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저녁 공기는 낡은 문풍지를 간간히 흔들었으나 그 소리마저 어쩐지 애달프게 들렸습니다. 안채 병실에는 20 남짓한 민서연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가느다란 숨이 간신히 오가고 있었고, 옅은 기침 소리가 정막을 깨트릴 때마다 곁을 지키던 시어머니 한정임과 서연의 지아비 이민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정임은 서연의 야윈 손을 감싸쥐고 연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민주는 아픈 아내의 얼굴을 쓸어내리며 애써 평전을 가장하고 있었으나 그의 떨리는 시선과 붉어진 눈시울은 감추지 못할 슬픔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병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의원도 고개를 저으며 그저 따뜻한 물과 약이나 다려 먹이도록 하라고 말하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어머니. 서연이 힘겹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여 바람에 흩어질 듯했습니다. 정임은 얼른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가 부디 평안하기를 염원합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소망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몇 달 전 서연은 끔찍한 유산을 겪었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병을 얻었고 결국 일이 몸져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일을 떠올리자 가슴이 더욱 저려왔습니다. 서연의 애끓는 모성애를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야, 어미가 너의 아픔을 다 알지. 네가 겪은 고통을 어미가 어찌 모르겠느냐. 정임은 서연의 손을 더욱 꽉 붙잡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가늘게 떨리는 손을 들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맑고 푸른 빛이 감도는 옥으로 만든 놀이개였습니다. 섬세하게 조각된 연꽃 문양이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광채를 발했습니다. 어머니, 이 놀이개를 부디. 서연은 옥놀이개를 정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정임의 손끝에 닿자 묘한 서늘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물건이옵니다. 제게 약속해 주십시오. 이 옥놀이개로 저승길에 헤매는 아이의 혼백을 편안히 이끌어줄 의식을 꼭 치러주시겠다고. 서연의 눈빛은 마치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사람처럼 애틋하고도 강렬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임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유교적 가르침에 따라 영적인 의식이나 무속신앙을 멀리해왔던 정임으로서는 몹시 당황스러운 청이었습니다. 망자의 혼백을 달래는 의식이라니 그녀의 이성으로는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둔 며느리의 마지막 염원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번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 역시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과 정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말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저 정임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서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임은 옥놀이개를 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차가운 옥은 서연의 체온을 기억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으나 서연의 애절한 눈빛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가 평생 품어온 한을 이대로 놓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내 소원대로 그리야마. 어미가 내 아이를 위해 꼭 그리할 것이야.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며느리의 마지막 소원을 반드시 이뤄주겠다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작은 미소는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서연의 가느다란 숨이 멎고 고요하던 병실에는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정임은 서연의 싸늘해진 손을 놓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민주는 주저앉아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한 생명이 초겨울 저녁 어스름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옥놀이개는 정임의 품속에서 차가운 기운을 내뿜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이제 그녀의 어깨를 짓누를 무거운 약속의 징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장례를 치른 후였습니다. 상복을 입은 정임과 민주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촌장 박근태가 조문을 겸해 찾아왔습니다. 그는 구슬땀을 닦으며 마루에 앉아 정임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께 자식 잃은 아픔도 모자라 며느리까지 보내시니 마음이 참으로 아프시겠습니다. 서연아 씨는 참 곱고 심성이 착한 분이셨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근태는 한숨을 쉬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서연아 씨의 친정 가문에 얽힌 소문이 예부터 그리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영 좋지 않은 일이 자주 생겨 늘 불길하다는 이야기들이 떠돌았었습니다. 서연아 씨의 선조들이 죄 없는 혼령을 핍박하여 가문의 명예가 추락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그런 불온한 소문들이었습니다. 근태의 말에 정임은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을 강제로 끄집어내는 듯했습니다. 서연의 친정 가문에 대한 소문은 정임 또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애써 외면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죽기 전 했던 의미심장한 말들과 품속의 옥놀이개를 떠올렸습니다. 근태는 정임의 복잡한 표정을 읽었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임의 마음속에서는 서연과의 약속과 근태의 말이 뒤섞여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단순한 놀이개처럼 보이는 이 옥이 정말로 저승의 혼백을 이끌 수 있는 단서이자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연의 친정 가문에 얽힌 소문은 과연 죽은 사연의 마지막 염원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정임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차가운 옥놀이개를 품속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은 그녀의 심장까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연 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살아나는 며느리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밤, 차가운 달빛이 안채의 창호지를 시끄무레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서연의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여서 싸늘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한정임은 며느리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서연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그 자리, 아직 희미하게 남은 양내음과 함께 깊은 상실감이 정임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임은 품속에서 옥놀이개를 꺼내들었습니다. 맑은 푸른빛을 머금은 옥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며느리의 마지막 염원이 담긴 유언이자 감당하기 버거운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저승길에 헤매는 아이의 혼백을 편안히 이끌어줄 의식.
서연의 애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정임은 유교적 가르침 속에서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영적인 의식이나 무속신앙은 늘 미신으로 치부하고 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며느리의 간절한 소망 앞에서 그녀의 이성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약속을 외면할 수도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따를 수도 없는 번민 속에서 괴로웠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옥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민준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여전히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정임이 옥놀이개를 든 채 상념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걱정과 함께 미약한 불신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이 늦은 시각까지 이곳에 계십니까? 민준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또한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서연의 방이 따뜻할까 하여. 정임은 애써 미소 지으려 했으나 입가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옆에 앉아 옥놀이개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서연의 마지막 부탁은 그저 병든 이의 헛된 망상이었을 뿐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제 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맹목적인 믿음으로 어미를 더 힘들게 하는 아내의 마음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오나 부디 이를 너무 깊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민준의 말에는 이성적인 설득과 함께 어머니가 미신에 빠져 더 큰 고통을 겪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아내는 그저 자신의 아이를 위해 간절히 비었을 뿐이다. 어미 된 심정으로 어찌 이를 모른 척하겠느냐. 정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을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서연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감으로 더욱 굳건해지는 듯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에 들린 옥놀이개를 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답답함과 함께 애처로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정임은 며느리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작고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몇 번 쓰다만 비녀 빗집, 빛바른 손수건, 그리고 서연이 좋아하던 시집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시집을 천천히 넘기다가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던 오래된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옅은 갈색으로 변색된 종이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누군가의 필체로 흘려 쓴 몇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서찰의 일부였습니다. 종이 조각은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었고 내용 또한 완벽하게 읽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임은 직감적으로 이 조각이 서연이 남긴 옥놀이개와 그리고 그녀의 친정 가문에 얽힌 소문과 무언가 깊은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거친 감촉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서찰 조각을 조심스럽게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에서는 서달수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혀를 차며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호기심 가득한 몇몇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쯧쯧 불쌍한 서연아 씨. 아무리 고운 얼굴에 착한 심성을 가졌다 한들 어찌 그 가문의 저주를 피할 수 있었겠소. 듣자 하니 그 집안 선조들이 무고한 혼령을 가두어 핍박한 죄가 크다지 않소. 그래서 자식들이 일찍 죽어나가고 대가 끊길 위험에 처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결국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소. 달수의 말은 기름에 불을 붙인 듯 마을 사람들의 귓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혀를 차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서연의 친정 가문에 대한 불길한 소문은 이미 오랜 세월 마을에 떠돌았지만 서연이 이 집안으로 시집 온 후로는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한정임의 집안에 대한 불온한 시선과 궁금증을 부추겼습니다. 달수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채비를 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공기 속으로 불길한 소문들이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마치 한정임의 어깨를 짓누르는 또 다른 짐처럼 다가왔습니다. 한정임은 이틀 밤낮을 서찰 조각에 매달렸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갈색으로 변색된 종이 조각들은 그녀의 손끝에서 달아갈 듯 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맞추고 빠진 글자를 유추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고된 노력 끝에 서찰의 내용은 점차 그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친정 가문에 대대로 내려온 비밀스러운 기록이었습니다. 서찰은 조상들이 무고한 혼령을 핍박하여 가문에 저주가 내렸고 이로 인해 자손들이 단명하거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었다는 참혹한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아이의 혼백을 위로하고 가문의 업보를 풀기 위한 지극한 의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열쇠로 푸른 옥놀이개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서찰을 해독하며 서연이 죽기 전 자신에게 했던 의미심장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가 부디 평안하기를 염원합니다. 이 옥놀이개로 저승길에 헤매는 아이의 혼백을 편안히 이끌어줄 의식을 꼭 치러주시겠다고. 서연의 애끓는 소망과 서찰의 내용이 겹쳐지면서 정임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번민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른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서재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촛불 아래 웅크리고 앉아 서찰 조각을 응시하는 정임의 모습을 이민준이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피로가 역력했지만 어머니를 향한 걱정이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밤을 새우셨습니까? 이제 그만 쉬셔야 하지 않습니까? 민준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설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차의 조각과 옥놀이개를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부탁은 그저 병든 이의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어머님께서 일이 상념에 잠겨 계시면 돌아가신 서연도 마음 편치 못할 것입니다. 정임은 서찰을 든 손을 굳게 쥐었습니다. 내 어미는 헛된 망상을 한 것이 아니다. 이 서찰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서연의 친정 가문에 얽힌 비밀이 아이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희미한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종이 조각 몇 개로 지난날의 일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게다가 영적인 의식이라니 그것은 미신일 뿐입니다. 어머니의 평생 믿어오신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이성적인 반박은 정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뇌를 다시금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애절한 눈빛과 서찰에서 읽어낸 진실은 이제 그녀의 결심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네 아내에게 약속했다. 이 어미가 그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다.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피곤에 젖었으나 강한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등을 보며 깊은 슬픔과 답답함에 젖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신에 이끌려 더 큰 고통을 겪을까봐 염려하는 마음과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의 결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정임은 옥놀이개를 품에 단단히 간직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산골 마을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고요했습니다. 옅은 안개가 산자락을 휘감고 있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임은 망설임 없이 마을 외곽에 자리한 월영의 거처를 향했습니다. 월영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여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깊은 산속 작은 남자에 홀로 살며 영험한 기운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임은 평생 이성적인 삶을 살아왔기에
신녀를 찾아가는 발걸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마지막 소원과 서찰이 가리키는 방향은 오직 한 곳뿐이었습니다. 굽이진 산길을 한참 걸어 들어가자 나무와 넝쿨로 뒤덮인 작은 초가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마 밑에는 마른 약초들이 걸려 있었고 흙벽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새겨져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정임은 조심스럽게 마루로 올라서서 인기척을 했습니다. 계십니까, 월영 어르신?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월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였으나 깊은 눈빛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 정임을 응시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월영은 나지막이 일줄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숲의 바람소리처럼 낮고 고요했습니다. 정임은 월영의 말에 놀라면서도 이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옥놀이개를 꺼내 월영에게 내밀었습니다. 푸른빛 옥놀이개가 월영의 손에 닿자 노파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습니다. 월영은 옥놀이개를 손에 쥐고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이내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놀이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열쇠입니다. 길을 잃은 영혼을 위한 열쇠이지요. 월영의 말이 정임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정임의 심장을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월영은 옥놀이개를 정임에게 다시 건네주며 고요히 덧붙였습니다. 이제 그 길을 찾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정임은 월영의 말에서 서찰에서 읽어낸 모든 비밀과 서연의 약속이 마침내 하나의 실로 꿰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옥놀이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이제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 나설 여정의 분명한 단서이자 열쇠로 느껴졌습니다. 정임의 가슴 속에는 미스터리와 함께 새로운 결심이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월영은 정임의 손에 들린 옥놀이개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월영의 거처 뒤뜰에 길게 드리워졌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두 여인 사이의 침묵을 메웠습니다. 월영의 깊은 눈빛은 정임의 심연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서연아 씨의 친정 가문에는 오래된 비극이 서려 있습니다. 월영이 고요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낮았으나 그 말은 비수처럼 정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임은 숨을 멈추고 월영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수십 년 전 서연아 씨의 선조들은 가문의 번영을 위해 무고한 이들의 터전을 빼앗고 그 터에 깃든 작은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핍박했습니다. 특히 한 어린아이의 혼백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정임의 머릿속에 박금태 촌장이 언급했던 가문의 명예와 관련된 불길한 소문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찰에서 읽어낸 비극적인 내용과 월영의 이야기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그저 소문에 불과하다 여겼던 것이 실제 하는 저주였습니까? 그 아이의 혼백은 가문의 깊은 원한을 품고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서연아 씨의 가문을 쇠락의 길로 이끌었지요. 아이를 잃은 슬픔과 가문 전체를 덮은 불길한 기운이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정임은 아찔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연의 친정 가문이 겪었던 잦은 불행과 아이를 잃은 아픔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그녀의 심장은 진실의 무게에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월영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는 정임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서연아 씨는 그 저주를 끊고자 했습니다. 당신의 뱃속에서 잃은 아이의 혼백이
바로 그 옛날 핍박받았던 아이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이때 월영의 거처 뒤편에 드리워진 나무 그림자 너머에서 삐걱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임의 굳은 결심을 차마 막지 못하고 뒤따라왔으나 월영과의 대화에 불쑥 끼어들기 어려워 숨어듣고 있었습니다. 월영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는 민준의 이성적인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눈동자는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아 씨의 약속은 단지 당신의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맺힌 영혼의 맺힘을 해소하고 길을 잃은 모든 혼백을 평안으로 이끌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당신의 아이 역시 평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월영의 말이 끝없이 이어지자 정임의 마음속에 번민 대신 명확한 확신이 싹 텄습니다. 서찰의 내용, 서연의 마지막 염원, 그리고 월영의 설명이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이성적인 믿음은 이제 영적인 진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잊혀있던 가문의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을 끊어내려던 서연의 숭고한 의지였습니다. 정임은 월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강한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소원, 그리고 가문의 해묵은 한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은 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월영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임이 쥐고 있는 옥놀이개로 향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열쇠라 말씀드렸지요. 그 열쇠가 가리키는 곳은 바로 가문의 비극이 시작된 장소, 오래된 우물터입니다.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잠들어 있습니다. 월영의 말은 정임에게 새로운 단서를 던져주었습니다. 정임은 품속의 옥놀이개를 더욱 굳게 쥐었습니다. 우물터. 그곳에 서연이 그토록 풀고자 했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나무 그림자 뒤에서 모든 것을 엿들은 민주는 충격과 혼란 속에 할 말을 잃은 채 두 여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세상의 이치가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절망과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월영과 헤어진 이튿날 정오 무렵 한정임은 굳은 얼굴로 마을 외곽에 잊혀진 우물터를 향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그녀의 걸음은 무겁고도 단호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마지막 염원, 그리고 가문의 오랜 비극을 풀어낼 열쇠가 바로 이 우물터에 숨겨져 있다는 월영의 말을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품속에는 서연이 남긴 옥놀이개가 차가운 온기를 전하며 그녀의 결심을 다독였습니다. 정인의 뒤를 따르던 이민주는 전날 월영의 거처 뒤편에서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으로만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그의 세계는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비장한 뒷모습을 보며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힘에 이끌려 마치 홀린 듯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어쩌면 이곳에서 모든 의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기대감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래된 우물터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마을 사람들의 생명수였을 이곳은 이제 잡초와 넝쿨이 뒤엉킨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무너진 돌담과 이끼 낀 주춧돌만이 이곳이 한때 번성했던 흔적임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낡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애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임은 우물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월영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열쇠라고 말했던 옥놀이개를 꺼내들었습니다. 옥놀이개는 햇빛 아래서 은은한 푸른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놀이개를 든 채 눈을 감고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연의 눈빛, 그리고 월영이 전한 가문의 비극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놀이개가 어떤 물리적인 장치를 열어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이 놀이개가 자신을 이끄는 신성한 도구라는 믿음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정임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오래된 우물가의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무성한 담쟁이 덩굴과 흙먼지에 뒤덮인 낡은 석축 아래 뭔가가 숨겨져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덩굴을 걷어내고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손끝에 차가운 돌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행동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그녀의 손에 든 옥놀이개가 마치 살아있는 듯 빛을 내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정임의 작업을 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흙과 이끼로 뒤덮인 낡은 비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석의 표면에는 알 수 없는 고대 문자와 기이한 문양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비석은 섬뜩하면서도 묘한 신비감을 자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연 친정 가문의 조상들이 남긴 비밀의 비석이었습니다. 정임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거친 표면을 쓸어내리며 서찰에서 보았던 몇몇 글자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서찰 해독을 통해 익숙해진 가문 고유의 문자와 월영에게 들었던 설명을 조합하며 조심스럽게 비석의 내용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 곁에 바싹 붙어 비석의 문양과 글자를 번갈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오랜 시간 핍박받은 영혼은 이 땅에 맺혀 가문을 저주할 것이니.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비석의 어느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 원한을 풀고 평안을 찾으려면 잃어버린 아이의 혼백을 영원히 잠재울 의식을 치러야 한다. 정임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내용은 고대 영혼의식의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물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이 의식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마치 그림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차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월영의 모든 말이 진실이었고 서연의 마지막 염원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비석의 내용을 듣는 내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해독을 통해 드러나는 내용은 그가 평생 믿어왔던 이성적인 세계관과는 너무나도 떤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고대 비석의 실제와 그 위에 새겨진 정교한 의식 방법은 더 이상 미신이라는 한마디로 치부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웠던 표정 대신 감출 수 없는 경외감과 함께 영적인 실제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조심스럽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성은 저항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 불가사의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숲길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촌장 박근태였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마을에 떠도는 서연 가문의 흉흉한 소문과 정임이 월영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혹여 정임 부인이 엉뚱한 미신에 홀려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킬까 걱정하며 우물터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근태는 멀리서 정임과 민준이 폐허가 된 우물가에 웅크리고 앉아 알 수 없는 비석을 만지고 있는 기이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섬뜩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임은 비석에 새겨진 마지막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새벽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밤, 달이 가장 이질어진 날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식을 치르기 위한 명확한 길과 함께
비로소 서연의 한과 가문의 비극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옆에서 굳은 결의에 찬 눈으로 비석을 응시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우물가는 더욱 깊은 어둠과 싸늘한 기운에 잠겼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고대 문자들은 달빛 아래 더욱 신비롭게 빛났고 정임과 민주는 그 앞에 무릎 꿇은 채 오직 진실만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석의 내용이 전하는 가문의 비극과 서연의 염원이 교차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눈을 감고 서연이 남긴 옥놀이개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옥의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지자 그녀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야 저편 우물 속에서 옅은 빛 한 줄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몽환적인 안개처럼 희미하게 흔들리던 빛은 이내 사람의 형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하고 아련한 모습, 그것은 분명 서연이었습니다. 푸른 한복을 입은 듯한 여인의 형상은 고개를 들어 정임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과 평안이 동시에 담긴 듯한 그 미소는 짧고도 간절했습니다. 형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정임은 그 눈빛에서 며느리가 전하려는 모든 염원을 읽어냈습니다. 어머니, 부디. 형상은 손을 들어 정임이 쥔 옥놀이개를 향해 아주 천천히 손을 뻗는 듯 하다가 이내 물 한 개처럼 스르륵 흩어지며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임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경외감 속에서 그 모습을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옆에서 우물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물퍼에서 갑자기 피어오른 냉기와 함께 온몸을 감싸는 듯한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애절하고도 숭고한 존재감. 그것은 그가 결코 겪어보지 못한 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서연의 흔적이 사라지는 순간 그의 온몸에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경험 앞에서 민주는 더 이상 회의할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의 세계관은 산산이 부서지고 어머니의 영적인 믿음과 서연의 염원이 실제 존재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임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경외감이 서려 있었고 그 속에는 이제 한치의 의심도 없는 굳건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또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옳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제 아내의 염원이 모두 진실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감격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이제 같은 길을 걷기로 굳게 연대했습니다. 우리는 밤두시 서연의 염원을 풀어줄 것입니다. 의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의지의 불꽃이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촌장 박근태였습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두 사람이 나누던 대화와 정임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묘한 빛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잠이 맴돌았으나 정임과 민준의 눈에서 읽어낸 비범한 확신과 그들의 주변을 감싸는 듯한 무거운 기운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정임이 흐느끼는 듯한 모습과 그 직후 민준이 어떤 충격에 휩싸인 듯 몸을 떨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단지 상상일까? 아니면 정말로?
박근태는 더 이상 자신의 이성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정인 부인, 민준 도련님.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분의 얼굴에 담긴 간절함만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서연아 씨의 혼백이 부디 평안을 찾도록 저 또한 돕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근태의 목소리에는 이제 걱정 대신 진심 어린 존경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뿌리 깊었던 가문의 명예에 대한 집착이 불가사의한 진실 앞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물터에서 한옥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채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의식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내 월영이 안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물터에서 비범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씨의 영혼이 잠시 모습을 드러낸 듯합니다. 이제 의식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월영은 그들의 얼굴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읽은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듯 작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이것들은 의식에 필요한 물품들이옵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귀한 약초들과 특별히 빚은 향입니다. 새벽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밤, 달이 가장 이지러진 날에 맞춰 준비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월영의 합류로 의식 준비는 더욱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임과 민주는 월영의 조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연의 영혼을 위한 의식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굳은 확신과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비로소 가문의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실마리가 모든 것을 초월한 믿음으로 단단히 엮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월영의 조언이 끝나자마자 한정임과 이민주는 곧바로 의식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새벽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밤달이 가장 이지러진 날에 맞춰 모든 것을 완비해야만 했습니다. 한옥 안채는 분주함과 함께 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월영은 서찰에 기록된 대로 의식에 필요한 특별한 준비물들을 읊어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산기슭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향나무의 수액과 20해 묵은 잣나무의 송진으로 빚은 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백을 밝히는 등불이 될 봉황의 깃털만큼 귀한 약초로 만든 초가 있어야 합니다. 비석에 새겨진 대로 망자의 한을 달랠 특정 약초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으슥한 우물터 근처 숲속에서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임은 월영의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했으며 필요한 물품들을 차근차근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한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제 서연의 염원에 팔기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약초들을 구해오겠습니다. 우물터 근처 숲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준이 나섰습니다. 정임은 아들의 굳건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에다오 민준아, 허나 조심해야 한다. 숲의 기운이 평소 같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민주는 지체 없이 필요한 도구들을 챙겨 우물터 근처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숲의 깊숙한 곳을 헤매며 월영이 일러준 대로 희귀한 약초들을 찾아냈습니다. 짙은 숲의 정기 속에서 그는 어머니와 서연을 간절한 염원이 자신을 이끄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약초를 하나하나 정성스레 캐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을 향한 사랑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약초들을 깨끗한 천에 싸서 품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 사이 한옥 내부에서는 정임과 월영이 의식 장소를 정화하고 다른 준비물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집안 곳곳에 금조를 치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며 정갈하게 단장했습니다. 월영은 의식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고되고 위험한 길입니다, 부인. 영혼의 문을 여는 것이기에 작은 실수라도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동요를 경계하십시오. 망자의 한이 깊을수록 그 기운은 강해집니다. 오직 굳건한 믿음과 사랑만이 서연아 씨의 영혼을 평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월영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의식 준비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는 귀한 약초들을 가지고 돌아왔고 정임과 월영은 그것들을 섬세하게 다듬어 향과 초를 빚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굳건한 의지와는 별개로 마을에는 불온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달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정임의 행동을 비난하며 불안감을 고조시키려 한 것입니다. 정인 부인이 홀린 것이 분명합니다. 죽은 며느리를 위해 알 수 없는 괴상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더니 필시 마을에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서달수는 촌장 박근태 앞에서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소문은 곧장 정임의 한옥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민주는 어머니가 외부의 시선과 비난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의식 장소 주변을 돌며 잡기의 침범을 막는 주술적인 정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돌과 흙을 고르고 정화수를 뿌리며 그의 온몸을 감싸는 듯한 영적인 기운 속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박근태는 서달수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임과 민준의 눈에서 보았던 확고한 믿음과 서연의 간절한 염원을 기억했습니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이 한옥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조용히 지원했습니다. 그는 정임의 가문에 대한 오랜 영예의 집착이 이제는 진정한 연민과 이해로 바뀌었음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십시오, 서달수 나리. 이 집안의 일은 우리가 간섭할 바가 아닙니다. 그저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박근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새벽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의식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향은 제다 위에 놓였고 초는 꺼지지 않을 듯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한정임, 이민준, 월영은 비장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과 서연의 영혼을 위한 숭고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시련과 비난을 이겨낸 그들의 굳건한 의지가 이제 영혼의 문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거치지 않은 우물터 근처, 특별히 정화된 공간에는 경건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희귀 향나무 수액과 잣나무 송진으로 만든 향이 피어오르며 그윽한 내음을 퍼뜨렸고, 봉황깃털 약초초는 제단 위에서 고요히 타올라 주변을 환히 밝혔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망자의 한을 달랠 약초들은 흙내음과 함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한정임, 이민준, 그리고 월영은 제단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임의 두 손에는 서연이 남긴 맑은 옥놀이개가 소중히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닿았으나 이제는 두려움 대신 굳건한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민준의 눈빛에도 흔들림 없는 결심과 서연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영은 낮은 목소리로 고대 주술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신비로운 운율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짓에 따라 제단 위의 향은 더욱 짙은 연기를 뿜어냈고 초의 불꽃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임은 월영의 지시에 따라 옥놀이개를 향로 위에 잠시 올렸다가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간절했던 며느리의 마지막 염원이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의식이 깊어질수록 정임의 마음속에는
서연의 영혼이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생생한 감각이 밀려들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듯 서연의 존재가 그녀를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말없는 교감을 통해 서연의 깊은 감사와 평안한 작별 인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의 영혼이 그토록 원했던 안식을 찾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정임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잃었던 아이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는 듯한 미묘하고도 강력한 감각이었습니다. 아팠던 기억, 슬픔에 잠겼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내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없이 가볍고 순수한 기운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영혼이 모든 고통과 한을 벗어던지고 평화롭게 승천하는 모습이 마음의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정임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감과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내적 갈등은 이제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민준 또한 어머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이 우물터 주변을 휘감고 하늘로 흩어지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 기운 속에서 그는 어렴풋이 서연의 평화로운 미소를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가족을 짓눌렀던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불행의 기운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이성적인 회의주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영적인 현상과 그의 마음속에 밀려드는 평화가 모든 의심을 씻어냈습니다. 그는 이제 영적인 존재와 사랑의 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서연을 향한 약속을 지켰다는 뿌듯함과 함께 가족의 한이 풀렸다는 안도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의식이 끝나갈 무렵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박근태 의장이 조용히 다가와 섰습니다. 그는 재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화된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정임과 민준의 얼굴에서 평화로운 미소를 발견했고 그 공간을 가득 채운 해방감에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 의장은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나 가문의 명예 따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가문의 오랜 불행이 드디어 해소되었음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건함과 함께 진정한 위로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달수의 선동으로 불안했던 마을의 시선도 이제는 완전히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렸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포근하게 한옥마당을 감쌌습니다.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사귀 소리는 한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정임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 위로 떠오른 미소는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온화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맑고 푸른 옥놀이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임은 놀이개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서연과의 약속, 그리고 뱃속 아이의 염원이 모두 해소되었음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제 놀이개는 더 이상 슬픈 사연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인연의 아름다운 상징이었습니다. 어머니, 차 드십시오. 민준이 따뜻한 곶감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지난날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함께 가족의 오랜 한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정임은 아들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쳐졌구나. 그녀의 눈빛은 먼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서연의 영혼과 아이의 영혼이 평화롭게 쉬고 있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정임은 웅놀이개를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그들을 감싸는 순간이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고 죽음을 초월한 사랑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이었습니다.